마치 유럽 어딘가에 온 것 같은 여행지하고 스위스에 온 것 같은 여행지, 그리고 마치 베네치아에 온 것 같은 여행지까지 이곳이 한국이 맞나 싶은 이국적인 여행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꼽은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는 총 14곳인데 각각 7곳씩 2편에 걸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첫 번째는 여주 루덴시아입니다. 루덴시아는 경기도 여주시 삼북면 금풍일로 177로 찾아가 시내는데 성인 27,000원, 어린이 17,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예약하면 성인 19,900원, 어린이 12,500원에 입장 가능하시니까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루덴시아는 이렇게 유럽에 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중세 유럽풍 드레스를 대여해서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건데 렌탈샵에서 의상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여 시간은 4시간인데요. 의상에 따라서 2만원에서 5만원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자연 속 유럽의 어느 마을을 닮은 아름다운 여행지인데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할 곳이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고 영감하고 재미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유럽형 테마파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하고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는데 갤러리하고 스튜디오 그리고 F&B 영역으로 즐길 수 있는데 정말 마을처럼 되어 있어서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가 좋습니다. 루덴시아는 유럽에서 직수입한 약 160만 개 500돌로 건축된 환상적인 갤러리형 테마파크인데요. 이런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기억에 남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중세 유럽 의상을 렌탈해서 루덴시아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에서는 1920년대부터 제작된 희귀한 모형들을 비롯해서 클래식한 소장품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요. 참고로 루덴시아는 놀이라는 뜻의 루덴스하고 판타지아의 합성어인데 문화와 놀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루덴시아는 이렇게 낮에 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데 9월하고 10월에 가을 야간 개장을 해서 저녁에 가면 이렇게 감성적인 유럽 마을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루덴시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는데 저는 대략 5시쯤 가서 루덴시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전망대에서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을 보고 야경까지 즐기니 코스가 제대로였습니다. 루덴시아에서는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공간하고 식사가 가능한 공간도 있어서 이곳에서 식사까지 할 수 있고요. 해가 지고 루덴시아에 예쁜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면 멋진 공연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프랑스 뮤지컬 가수 보띠에님의 멋진 무대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여행지에서 프랑스 뮤지컬 가수 보띠에님의 음악이 어우러지니까 정말 힐링되더라고요. 루덴시아에 가시면 종을 3번 올린 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소원의 종에도 꼭 가보시고요. 가장 안쪽 전망대는 낮에 가도 좋고 밤에도 이렇게 멋진 풍경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가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접근성 좋고 멋진 유럽풍 건축물을 배경으로 어디든 셔틀을 누르면 바로 인생사진이 되는 여주 루덴시아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포 라베니체입니다. 라베니체는 경기도 김포시 대장로 81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라베니체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해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수로하고 함께 아름다운 건축물이 줄지어 있어서 정말 마치 해외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라베니체는 한강중앙공원에서 수변 산책길을 따라서 이어지는데 한강중앙공원은 짙은 녹음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공원에는 음악 분수도 있어서 앉아서 음악 분수를 보면서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수변 산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라베니체가 나오는데 라베니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금빛 수로에 떠다니는 문보트입니다. 문보트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1인 2만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수변 산책길에서 라베니체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시려면 중간에 있는 다리에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산책로에서 보는 풍경과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라베니체는 화려한 야경을 보면서 산책하기도 좋고 주변 상가에는 시원한 맥주를 마실 곳들도 많고 생활소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많아서 쇼핑과 함께 힐링타임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수변 산책로와 함께 쇼핑과 식사까지 가능한 라베니체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춘천 제이드가든입니다. 제이드가든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해골길 8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성인 11,000원, 어린이 6,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속에서 만나는 작은 유럽이라는 테마로 꾸며진 이국적인 수목원인데요. 영태산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가든은 대략 16만 3,500제곱미터 부지에 자연 지형을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한 채로 24개의 테마공원을 조성했는데, 수목은 입구에 이탈리아 토스키나풍 방문객 센터라든지 영국풍 화단으로 꾸민 영국식 보드 가든, 이탈리아풍 정원 양식하고 수로를 갖춘 이탈리안 웨딩 가든 등등 해서 곳곳에서 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솔솔 부는 가을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인데, 수목원을 돌아보는 산책로는 크게 나무 내음길하고 숲속 바람길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멋졌던 것은 가든 중간에 우거진 숲 사이로 이끼가 멋스럽게 끼어있는 산책로였는데, 짙은 나무 그늘이라서 한낮에도 감성적인 조명이 켜있기도 했습니다. 위쪽으로 천천히 산책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스카이 가든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커다란 팜파스가 있어서 사진 찍기도 좋았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제이드 가든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47호 찾아가 힘내는데요, 성인 만원, 어린이 5,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한 세계 권역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로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아름다운 여행지인데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대표 즐길 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순천만 국가정원 식물원인데요, 이곳은 순천의 삼산 이수를 닮은 입체 식물 전시 공간인데, 실내 식물원이다 보니까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언제 가도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이미 가을 옷을 갈아입어서 가을가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에는 유채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던 공간에 9월에 가면 키 작은 해바라기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정원을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국적인 각 나라별 정원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고요. 순천만 국가정원을 제대로 보려면 최소 반나절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제주 용머리 해안입니다. 용머리 해안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으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제주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인데요, 아름답고 기묘한 절벽이 한국에 이런 곳이 있었나 멋진 곳입니다. 참고로 용머리 해안은 물때에 따라서 입장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용머리 해안은 마치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용머리 해안으로 불리는데, 수천만 년 동안 층층이 쌓인 사암층 암벽이 파도에 깎여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바다를 따라서 용머리 해안을 산책하면서 둘러볼 수 있는데,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곳이라서 항상 방문객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암층을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해안가 일대에는 해녀분들이 좌판을 깔고요, 제주도에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산물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에서 해산물을 드셔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용머리 해안을 한 바퀴 돌아서 가다 보면 네덜란드 선인 하멜의 선박이 난파되어서 이곳에 표적했던 것을 기념하는 하멜표로 기념비가 서 있기도 합니다. 용머리 해안은 조금 걸어서 다니셔야 하다 보니까 선선한 가을날에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서피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근래 강원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해변이 아닐까 하는데요, 동남아 어딘가에 온 것 같은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하조대 해수욕장 북쪽에 조성한 1km의 서핑 전용 해변인데요, 해수욕은 불가능하고 서핑객을 위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서핑만을 위한 해변으로는 국내 처음이기도 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강사진하고 1000여대 서핑 장비를 갖춘 서포스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해변은 마치 동남아 어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뒤쪽 편의시설인 허변 라운지에서는 각종 음료하고 주류 그리고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일몰 후에는 비치파티가 열리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0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하기도 한 멋진 해변 양양 서피비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옹토랑 산얀 목장입니다.
몽토랑 산양 목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효자 1길 27-2로 찾아가 힘내는데요.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몽토랑 산양 목장은 우리나라에 이런 카페가 있었나 보신데 이곳에 가면 이렇게 사냥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태백만의 특별한 여행지가 나옵니다. 마치 스위스 어딘가에 온 것 같은 초원에 사냥들이 뛰어다니는데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하고요. 초원에 앉아서 힐링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태백에서 이색적인 카페를 찾으신다면 사냥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몽토랑 산양 목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국적인 국내 여행지 7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멀리 가지 않아도 마치 해외 온 것 같은 여행지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